요즘 무릎이 시큰거리진 않으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 한쪽에서 뚝 소리 나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욱신거릴 때 있죠? 아침에 일어나 첫걸음이 유난히 뻣뻣하다면요? 혹시 그걸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에요. 매일 체중의 몇 배 하중을 버티며 걷고 앉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순간을 견디죠. 그래서 한 곳의 균형만 무너져도 통증 신호가 바로 옵니다. 가장 흔한 건 퇴행성 무릎 관절염, OA라고 부르는 병이에요. 처음엔 그냥 좀 뻐근한데 하다가 점점 걷기 시작할 때 찌릿, 아침엔 30분 이내로 뻣뻣함, 계단이나 오르막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건 연골이 닳고 관절 속 염증이 생기면서 뼈끼리 마찰이 커지는 과정이에요. 또 다른 흔한 원인은 슬개대퇴통증 증후군, 줄여서 PFP예요. 무릎 앞쪽이 욱신거리고 앉아있다 일어설 때나 계단 내려갈 때 아픈 경우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균형이 깨지면 이 통증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반월상판 손상, 즉 무릎 속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쪼그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 뚝소리, 무릎이 잠기거나 붓는 느낌, 한쪽만 아픈 증상이 대표적이에요. 나이 들어 생기는 퇴행성 변화로도 잘 생기지만 무조건 수술이 답은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런 여러 원인들이 다 무릎이 아프다는 한마디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성 관절염, 감염, 통풍성 관절염처럼 전혀 다른 병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무릎이 붉게 달아오르고 갑자기 붓거나 열이 나고 밤에도 아플 정도라면 그건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응급진료가 필요한 감염성 관절염일 수도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그냥 세월의 흔적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조기에 원인을 구분하고 움직임을 바로 잡으면 통증은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무릎 통증의 원인, 진단, 그리고 최신 치료법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통증일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무릎은 구조가 복잡해서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원인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해요. 먼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문진과 진찰이에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움직일 때 아픈지, 쉬면 나아지는지, 한쪽만 그런지, 양쪽인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의사는 걸음걸이, 관절의 움직임, 붓기나 열감, 압통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대략 어떤 병인지 7에서 8알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영상검사입니다. 가장 기본은 엑스레이 즉 단순 방사선 촬영이에요. 만성적인 무릎 통증이라면 이게 1순위 검사입니다. 특히 기립자세, 즉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통해 연골 두께와 관절 간격을 봅니다. 만약 엑스레이가 정상인데도 무릎에 물이 차 있거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땐 MRI 검사를 고려합니다. MRI는 연골, 인대, 반월상판처럼 엑스레이로 안 보이는 구조를 보여주죠. 하지만 MRI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닙니다. 통증의 원인, 나이, 손상 여부에 따라 의사가 선택적으로 권합니다. 급성 외상, 즉 넘어졌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요 같은 경우엔 먼저 골절 가능성부터 봐야 해요. 이때 쓰는 게 오타와 무릎 규칙, 영어로 오타와 니 룰이에요. 55세 이상이거나 슬개골이나 비골두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지 못하거나 체중을 못 싣는 경우엔 골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엔 엑스레이가 반드시 필요하죠. 반대로 무릎 앞쪽 통증, 특히 젊은 사람에게 많은 슬개대퇴 통증, PFP는 영상 없이도 임상 진단이 가능합니다. 통증 위치, 유발 동작, 근육 불균형만 확인해도 대부분 원인이 드러납니다. 즉, 모든 무릎 통증이 MRI를 찍어야 아는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의 핵심은
영상보다 패턴을 보는 눈, 그리고 증상과 생활 습관을 연결해서 보는 관찰력이에요. 이걸로 진단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치료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운동으로, 어떤 분은 약물과 어떤 분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때는 그냥 진통제만 먹으면 낫겠지 보다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무릎이 아플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운동 좀 하세요. 그런데 막상 아픈데 어떻게 움직이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무릎 치료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움직이되 무리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는 운동과 체중 조절이 1차 치료의 중심입니다. 가벼운 걷기, 실내 자전거, 수중 운동 같은 저충격 운동이 대표적이에요. 이 운동들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영골로 가는 혈류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허벅지 앞쪽, 즉 대퇴 사두근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무릎을 지탱하는 방석 역할을 하거든요.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이상, 한 번에 20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릎이 뻐근해도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멈추지 말고 속도만 조절해서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다음은 약물 치료입니다. 국소 소염 진통제, 즉 디클로페나켈 같은 바르는 약이 1차예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빠릅니다. 필요하면 경구 NSAID,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을 씁니다. 단, 위장이나 신장,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 상담 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약으로도 통증이 잡히지 않을 땐 둘록세틴, 즉 신경통 조절계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뇌의 통증 신호 자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치료가 바로 주사요법이에요. 먼저 스테로이드 주사는 짧은 기간, 4에서 6주 정도 통증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하지만 반복 주사는 영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횟수를 제한해야 해요. 한때 많이 쓰이던 히알루론산 주사는 최근 연구에서 효과가 일정치 않습니다. 효과가 큰 분도 있지만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득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로 PRP 즉 자가 혈소판 혈장 치료는 최근 2024에서 2025년 메타 분석에서 히알루론산보다 통증과 기능 개선이 더 낫다고 보고됐어요. 물론 병원마다 주사 기술과 농도 차이가 있어서 아직 완전한 표준은 아닙니다. 비만이 있는 분이라면 치료의 절반은 체중 감량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은 1kg만 줄어도 하중이 3에서 4kg 줄어듭니다. 최근엔 세마글루타이드 주 1에 맞는 항비만제가 체중과 통증을 동시에 개선했다는 2024년 NEJM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통증이 단순히 살 때문만이 아니라 체중 감소 과정에서 염증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걸로 보여요. 시술이나 수술은 언제 필요할까요? 단기적으로 통증 조절이 안 되고 영상상 영골 손상이 심하거나 기계적인 잠김, 불안정이 지속될 때 고려합니다. 요즘은 GA 시술, 즉 관절 안쪽 혈관을 일부 막아 통증 신호를 줄이는 방법도 연구 중이에요. 하지만 2024년 무작위 연구에서는 가짜 시술과 큰 차이가 없어서 아직은 실험적 단계로 봅니다. 반월 상판이 찢어진 경우 예전엔 무조건 절제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퇴행성 파열이라면 대부분 보존 치료를 먼저 하고 기계적으로 잠기는 경우나 젊은 수복 가능 파열만 봉합 수술을 권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공관절 치환술이에요. 심한 구조 손상, 보존 치료 실패,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부분 또는 전치 환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운동, 체중 감량, 약물, 주사요법만으로도 생활 통증은 충분히 잡힙니다. 결국 무릎 치료의 핵심은 움직임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근육이 굳어 있으면 회복이 늦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움직임을 이어가세요. 그게 무릎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무릎이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요?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원인이 겹쳐 있어요. 가장 큰 건 나이보다 사용 습관이에요. 평생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고 청소하거나 바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이 쌓입니다. 그게 결국 연골을 조금씩 마모시키죠. 다음은 체중이에요. 무릎은 걷는 순간 체중의 3에서 6배 하중을 받습니다. 체중이 5kg 늘면 무릎엔 20kg 이상의 부담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살이 조금만 쪄도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의 불균형이에요.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 사두근이 약하면 걷거나 앉을 때 무릎이 흔들리고 슬개골이 제자리를 벗어나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반대로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다리 정렬이 틀어지고 무릎 앞쪽 통증이 생기죠. 이건 젊은 사람에게도 많습니다. 운동은 하는데 스트레칭을 안 하거나 한쪽 근육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번째는 과거 부상과 반복 손상이에요. 예전에 다쳤던 무릎은 시간이 지나면 퇴행이 더 빨리 옵니다. 반월 상판이 조금 찢어졌거나 인대가 늘어났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 더 쉽게 통증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염증과 호르몬 변화도 무시 못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은 호르몬이 줄면서 뼈와 연골이 약해지고 관절 주변 염증 반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여성에게 관절염이 더 잘 생기죠. 결국 무릎 통증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하중, 근육, 습관, 체중, 호르몬의 합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치료 방향이 훨씬 명확해져요. 지금부터라도 앉는 자세, 체중, 근력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무릎은 훨씬 오래 버팁니다. 무릎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잘 쓰되 무리하지 않는 것. 이 한 문장이 전부예요. 먼저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20분만이라도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관절 안에 윤활액이 고이지 않고 순환됩니다. 그게 연골을 살리고 통증을 줄여요. 두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무릎은 1kg만 줄어도 하중이 3에서 4kg 줄어듭니다. 식단을 조금 바꾸고 밤늦게 먹는 습관만 줄여도 무릎은 바로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 강화입니다.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은 무릎의 천연 보호대예요. 매일 5분이라도 벽 밀기,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기본 동작으로 근육을 깨우세요. 그리고 자세 습관,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바닥에서 오래 일하기는 이젠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무릎은 생각보다 솔직해서 그날의 사용 습관을 그대로 기억해요. 통증이 시작됐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에요. 무시하지 말고 조기에 진단받고 관리하세요. 특히 열감, 부기, 갑작스런 통증, 야간통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감염이나 결정성 관절염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릎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관절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무릎의 수명을 바꿉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만 덜 무리하고 조금만 더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무릎은 그 정성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다 함께 노력해봐요. 감사합니다.